세 번째 영상입니다. 자, 41쪽이요. 사회복지법의 해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책에 있는 얘기가 좀 이게 좀 이렇게 추상적이라고 되나요? 추상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책에 있는 설명이 좀 추상적이라 가지고 요건 제가 그냥 딱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41쪽의 유권 해석이요. 자, 유권 해석은 여러분이 필기가 가능하시다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걸 제일 많이 해요. 유권 해석이요. 자, 선거에 관련된 그 내용은 법원에다 물어보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선거가 매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특정한 시점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정치인들의 어떤 그 행동이 이게 흔히 말해 공직선거법이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를 법원이 매번 판결로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효율적이다. 그러니 선거에 관련된 것만큼은 선관위에 먼저 물어보라고 해요. 이게 유권 해석이에요. 자, 그래서 국가기관마다 나름대로 주어진 권한들이 있는데 선관위가 대표적으로 유권 해석을 하는 데 속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정치인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선관위에 물어보면 답변이 금방 온다고요. 이거는 무슨 조항에 근거해서 다소 어렵습니다. 무관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와요. 그게 바로 유권 해석이에요. 자, 그래서 42쪽에 입법 해석, 사법 해석, 행정 해석 이런 게 있는데 굳이 이거를 아실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유권 해석은 이런 게 있어요. 복지 분야에서는 도저히 내가 담당 공무원인 내가 모르겠어. 또는 센터에서 일하는 내가 도저히 이게 뭔지를 모르겠다.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상급 기관에다 물어볼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라든가 한 단계 더 높은 시청이라든가 도청의 담당자한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걸 좀 해석을 부탁한다. 이게 이 문구가 과연 어떤 의도로 이걸 해야 되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아니면은 매뉴얼에 적혀 있는 이 내용이 A처럼 하라는 건지 B처럼 하라는 건지 난 모르겠다 그럴 경우에 상급 기관에 유권 해석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업무 질의를 한다고 표현하거든요. 모르면 물어봐야죠. 그럼 답장이 옵니다. 그래서 유권 해석이라는 게 이제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학리 해석이요. 자, 이거 학리 해석은 43쪽의 맨 위에 줄인데, 학리 해석이란 법학자가 이제 학자적인 관점에서 법을 해석하는 거. 이거는 약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판결이나 우리의 상식과는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리 해석이란 법학자가 학문적 관점에서 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강제력이 없어요. 영향력이나 강제력이 없는데, 다만 43쪽에 지금 맨 위에 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권 해석이란 단어도 나와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어렵고, 이거는 흔히 말해서 법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 법을 해석하거나 판례를 해석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러한 해석들이 가끔은 법원에 이제 제출되기도 하고, 판사, 검사, 변호사들에게 이게 이제 활용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 법은 요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저 법은 이렇게 봐야 옳은 거 아니냐. 이런 때 쓰이는 게 학리 해석이에요. 그래서 학리 해석이 실용적으로 완전히 쓸모가 없는 건 아닙니다. 가끔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참 참신하다. 이런 해석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학리 해석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4쪽, 45쪽의 이제 얘기인데, 법규범에 관련된 얘기죠. 상위법과 하위법. 우리 강의 자료 지금 슬라이드 보시면은, 자, 36번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거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조례규칙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게 상위법과 하위법. 우리나라는 헌법이 제일 상위법이죠. 자, 그 다음에 일반법과 특별법. 자, 특별법은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딱 분야와 시기 같은 걸 한정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특별법 같은 경우는, 자,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 적용된다라는 게 바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입니다. 만약에 우선돼서 적용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특별법 만들 이유가 없죠. 그래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 자, 그리고요, 이제 뒷장에 46쪽을 보시면은
뭐 강행법과 임의법 돼 있는데요. 강행법은 공법이에요. 공법. 우리 강의 자료 보시면은 너나 나의 뜻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거 헌법. 그 다음에 형법이요. 자, 내가 너를 죽였다. 이건 뭐 그러면 당장 살인죄잖아요. 내가 네 물건 훔쳤다. 이 절도잖아요. 이거는 너나 나의 뜻에 관련이 없이 그냥 적용되는 게 강행법. 강행법규라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임의법이 있는데요. 임의법이라는 게 사실 이게 좀 아무리 임의대로 뭐 서로가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당장 법원에 이제 뭐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임의법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막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리고 민법과 상법도 엄연히 조문이 막 무진장 많아요. 이것도. 그러다 보니까 뭐 강행법과 임의법의 이거를 굳이 나눌 필요가 없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법과 국법인데, 자, 신법은 새로 만들어진 거, 최근에 만들어진 거, 국법은 예전에 만들어진 거. 자, 최근에 만들어진 게 옛날 법보다 우선한다가 이게 바로 신법 우선의 원칙입니다. 만약에 신법과 국법이 이게 구분이 없게 되면은 법을 새로 만들 이유가 없죠. 자, 그래서 새 법이 옛날 법보다는 먼저 적용된다. 특별법이 일반 법보다 먼저 적용된다. 요거 이렇게 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법의 분류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너무 죄송합니다. 이게 목이 잠겨가지고 오래 말하면 좀 불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좀 오늘은 강의를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회복지법의 법적 성격과 법원 해석 분류에 관련된 얘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추석 이제 연휴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제가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는 촬영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